3-4번 보겠습니다. 네, 3-4번.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중심이 2x-1 위에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같은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y는 2x-1이니까 y절편 -1이고요. 기울기 2인 직선이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위에 어딘가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면 여기쯤 -1,2 여기 -1,2 그 다음에 0,3 0,3 여기 해서 원이라는 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y는 2x-1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여기 어떤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둘의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꼭 그 수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형태구나 이런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형 문제는 풀이 방법이 되게 많아요. 한 가지의 형태로만 풀이를 하시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이고 쉬운 문제들부터 그림을 그리고 꼭 해석을 해주시는 걸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수식적으로 접근해서요. 여기 x좌표 a라고 하면 y좌표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2x-1 위의 점이니까 미지수를 줄이려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해서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계산까지 해볼게요.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이거 좀 다이렉트로 갈게요.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a-1에서 2 빼면 2a-3의 제곱. 이게 얘랑 얘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번엔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구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2a-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루트는 없애버리고요. 전개해서 정리할게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고요. 전개하면 4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 아니죠. 9예요. 는 되어 있고 전개하면 a제곱, 전개하면 4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16 이렇게 됩니다. 자, 없앨 수 있는 거 없앱시다. a제곱, 4a제곱 이렇게 없앴어요. 그러면 요건 동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10a 플러스 10이고요. 얘는 동류항 정리가 없네요. 특별히. 자, 넘기겠습니다. 그럼 6a만 남고요. 넘기겠습니다. 6 남네요. 그럼 a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거 좌표 몇 콤마면 1,2 빼기 1이니까 1. 1,1을 중심으로 가져야 되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까지 물어봤죠?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중심하고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 필요하죠? 그럼 이번에 구하셔야 되는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과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둘의 차 2의 제곱, 둘의 차 1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니까 표준형으로 표현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전개 안 하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됐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요 둘의 길이가 같대요.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 뭡니까? 꼭지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으면 수직으로 떨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럼 이 점은 반대로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하고요. 이 원래 선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직 이등분선, 이 둘의 길이가 같고 수직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2랑 0,3 사이에 중점은 몇 콤마 몇이냐면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2분의 5예요.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 1, y의 변화량 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입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길 지나는 직선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예요. 그럼 이 친구랑 누구? 얘요, 얘. y는 2x 마이너스 1. 이거의 교점을 찾으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2x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4, 2가 되죠. 넘겨요. x는 넘겨요. 얼마예요? 아, 이거 3x죠. 큰일 날 뻔했네요. 3, 그러니까 x 얼마예요? 1 나오죠. 이렇게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방금 처음 푼 거는 수식적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수식적인 접근을 한 거고 이건 이 문제에서 생기는 도형의 특징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문제에선 도형의 특징만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수식적인 접근을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꼭 그리시고 해석을 동시에 해주세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도형 문제는 해법이 한 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유제 3-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 좌표 평면에서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는데 PQ 사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의 식이 무엇으로 정리되어 있나요? 일반형 형태로 싹 다 전개되어 있어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서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서 중심이 얼마인지 반지름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x부터 정리해서요. x제곱하고 x가 1차인 건 없어요. 끝났고요. 그 다음에 y는요. y제곱 마이너스 8y 있어요.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는 하고요. 상수 넘길 거예요. 마이너스 9인데 넘어가면 9. 그리고 없던 마이너스 4의 제곱을 좌변에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더해주면 똑같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y-4의 제곱은 9 더하기 16이네요. 25 됩니다. 5의 제곱이네요. 그럼 이 친구는 중심이 0,4고 반지름이 5인 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그림 꼭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적인 해석을 초반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0,4가 중심 여기 있겠네요. 반지름이 5니까 여기를 넘네요. 여기 넘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 4, 5 여기쯤 있고요. 그 다음에 3, 4, 5 여기쯤 있네요.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려질 겁니다.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자 이렇게요. 자, 이 그림 그려졌고요. 직선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4는 0이래요. 아이고 이거는 기울기는 4분의 3 좀 애매한데요. x절편 y절편이 조금 딱 떨어지게 되어 있네요. x절편은 y 0 넣었을 때 나오는 x값이니까 얼마예요? 8입니다. 5, 6, 7, 8 여기 8 있고요. 여기 지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 위에 어떤 점 P가 있고요. P는 여기 어디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Q는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P와 Q 사이에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소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현석 씨 수업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정신 차리시고요. 자, P가 둘 다 움직이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 P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Q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길이보다 P가 고정이에요. 잠시만. Q는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길이보다 더 짧게 할 수 있는 Q의 위치 있나요? 이쪽,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돼요. 근데 너무 가서 이쪽까지 가버리면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제일 짧은 건 언제냐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럼 우린 P가 어떤 점에 고정되어 있을 때 최단 거리 Q를 찾으려면 이 직선하고 수직인 점을 찾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점에서도 여기쯤 P가 있어요. 여기쯤 P가 있는데 이렇게보다 더 짧은 게 방금 이야기처럼 수직으로 떨어진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거 방금 이야기로 P의 위치가 어디든지 Q의 위치는 P랑 이 직선의 위에 Q를 연결했을 때 직선하고 수직이기만 하면 제일 짧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를 찾았을 때 PQ의 길이가 제일 짧은 P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원이라는 건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으로 모두 점을 모았다가 생각해도 이렇게 펼쳐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이 중심에 모여서 여기에 P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수선을 떨궜을 때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니까 요 반지름만큼은 이 순간에 P가 있으면 이 길이가 제일 짧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방향, 연결된 이 방향으로 그대로 뻗어나가서 여기에 P가 존재할 때가 제일 먼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선 그때 P의 좌표, Q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좌표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PQ의 그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그 최소 길이는 이 순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은 이 길이에서 반지름만큼을 빼면 나오겠죠. 반지름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5라는 거 아까 구했고요. 그럼 이 길이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길이는 뭐처럼 보이냐면 0,4랑 직선 사이의 수직으로 떨군,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0,4랑 직선식 3x-4y-24는 0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루트 제곱하면 3, 4 제곱하면은 5죠, 5. 3대 4대 5. 5분의 절대값 0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5분의 48이네요. 그러면 이 길이 8, 이 길이 5니까 이 길이는 3. 그럼 최대 길이는요? 최대 길이는 이 길이에 반지름을 더하는 거니까 13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물만 띡 외우지 말고 그림상의 이야기를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Q가 수직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P가 어디 있어도 수직으로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 할 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중엔 익숙해지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시면 됩니다. 현숙 씨 왜 그래? 왜 시작하자마자 자.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제 안 잤어? 몇 시에 잤어? 모르겠어? 밤에 인스타 하다가 자니까 자꾸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일찍 자요, 여러분. 일찍 자야 키 큽니다. 중등 때가 제일 많이 크는 것 같아요, 중등 때가. 고등 때 크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중등 때가 제일 많이 큽니다. 중학교 때 일찍 자면 3m까지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시다. 알겠죠? 자, 센 B 보겠습니다. 센 B의 3-1에서 3-34가 이번 숙제였어요. 3개 풀어드려 볼까요? 센 B의 3-9입니다. 페이지로는 3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y는 2분의 1x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중심의 좌표가 a, 2분의 1a 이런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BO의 길이랑 OA의 길이 해서 OA 길이에서 BO의 길이를 뺐더니 4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y는 2분의 1x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여기쯤 있다고 해볼까요? 2분의 1x 맞나? 뭐 대충 여기쯤 있다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네요. 원점을 정확히 지나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야이씨, 찌그러졌다. 괜찮아요. 다시 그리면 됩니다. 야이씨, 그대로잖아. 괜찮습니다. 그냥 해요. 개념은 똑같으니까. 야, 근데 너무 못 그렸다. 다시 그려볼까? 너무 못 그렸다. 창피할 정도로 못 그렸네요. 여기쯤 중심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쯤 그러면 여기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셋 여기. 그래서 이거 그림이 너무 크다. 야, 못 그리겠어.
여기쯤 지나야 되는데. 됐어요. 느낌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고요. 이렇게 y는 2분의 1 x 위에 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5 여기 있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요 길이 아니죠. 미안해요. OB의 길이, 이거 호의 길이 말고 현의 길이요. 요걸 스몰 b, 5부터 a까지 이 현의 길이를 스몰 a라고 놓으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빼기 b가 4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 좀 하고 싶어서요. 요거 ab 말고 길이를 2a랑 2b로 잠시만 놓을게요. ab로 놔도 되는데 분수가 나오는 게 좀 싫어서요. 그래서 2a 빼기 2b가 4라고 했어요. 왜 분수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원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접선 말고는요. 원의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답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나, 둘, 셋이 같아요. 셋이 같고 그럼 이거 무슨 도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이것도 무슨 도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걸 활용하려고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에서 수선 떨구면 밑변이 두 개로 쪼개지니까요. 그래서 밑변을 2의 배수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도 돼요. 자, 요렇게 수선 떨구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a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수선 떨구면 요 길이가 b가 됩니다. 됐죠? 근데 원점에서부터 a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고 원점에서부터 b만큼 올라간 거니까 여기에 좌표는 a, b가 될 거예요. 됐죠? 근데 a, b가 되는데 a, b가 어디 위의 점이라고요? 여기 위의 점인 겁니다. 그래서 b는 2분의 1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a, b면서 동시에 a, 2분의 1 a가 된다고요. b가 얼마라고요? 2분의 1 a라고요. 그러면 2a 빼기 a가 4라고요. a가 얼마라는 겁니까? 4라는 거죠. 그럼 b는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2란 이야기예요. 요 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a였으니까 8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b였으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8 빼기 4라서 4가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됐죠?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 물어보고 있어요. 반지름의 길인데 반지름의 길이 여기 얼마였냐? 4,1이겠네. 아니 4,1이 아닌데요? a, 2분의 1 a니까 4,2죠. 4,2에서 어디까지? 원 위의 점 0,0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4,2와 0,0 사이의 거리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고 16하고 사니까 루트 20. 루트 20은 2루트 5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형적 특징을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안 썼지만 여기 90도라는 사실도 있으니까 사실 A랑 B를 연결한 이 선의 원주각이죠. 원주각이 90도니까 사실은 이 선이 문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중심을 지나는 선이 되는 겁니다. 지름이죠, 지름. A랑 B를 연결한 선은 중심을 지나면서 지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자, 17번 문제요. 아유,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17번 문제 보시면 사실 학교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생으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은 거의 안 나오긴 해요. 원 쪽에서는. 근데 상이라고 나왔는데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거저걸 봤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수직인 직선도 없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거나 그런 친구도 없어서 만약에 저렇게 수직인 직선이 나오면 빗변의 중심이 원의 중심이고 빗변 길이의 절반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그냥 생으로 다 계산하셔야 돼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x-3y 플러스 6은 0이라고 했으니까 y 절편은 2가 되겠네요. y 절편이고요. 기울기가 3분의 1인 친구니까 여기쯤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x-3y 플러스 6은 0. 여기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x-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y는 x-2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지나고 y는 x니까 기울기 1인 친구예요. 기울기 1인 친구라 여기 2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올랐다. 갑자기 휘었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x-y-2는 0이 되고요. 마지막 친구 2x 플러스 y는 y 플러스 5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아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y절편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으면 한 칸, 두 칸이니까 뭐 여기쯤 지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일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그려지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이 삼각형에서는 뭐 특별한 무언가가 없더라고요. 선생님 봤었을 때는 길이도 다 다르고 그렇다고 수직인 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다 구하셔야 돼요. 이걸 다 구하셔서 결국 이 세 점을 외심으로 가지는 이렇게 돼 있는 원을 찾으세요라서요. 이렇게 생긴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원이 돼서 여기쯤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긴 원이 돼서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세 개가 반지름으로 같다. 이걸 활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할 거예요. 여기는 얘랑 얘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x-3y 플러스 6은 0하고 x-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빼서 정리하면 되겠죠. 빼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8은 0이에요. 그럼 y는 4가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6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얼마? 6,4. 그 다음에 여기를 p, q라고 놓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갔다 해가지고 다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머지 그냥 계산해서 직접 구하시는 겁니다. 상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실제 문제에서는 뭐 이런 데가 수직이다. 이런 조건이 나오거나 혹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조건이 나와서 이등변 삼각형이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수직 떨구면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특별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점점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를 통해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모두 구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나머진 계산이라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34번 보겠습니다. 현수가 정신 차려. 자, 36페이지 34번입니다. 자, 34번 보시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특징 중에 대각선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에 있었죠? 사각형 이야기하면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대한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요.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중점하고 이 둘의 중점이 늘 같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A, B에 M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A랑 B는 고정된 점이에요. A는 0,8, 그 다음에 B는 6,0이니까 둘의 중점 M은 뭐가 돼요? 2분의 둘의 합, 0하고 6의 합이니까 6, 2분의 둘의 합, 그래서 8. 그래서 M의 좌표는 3,4로 고정된 겁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P점이 변하고 있고 P점이 여기쯤 있는 거예요. M점은 여기 있는데 P는 근데 어디 위의 점이에요? 원 위의 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일직선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Q가 있는 겁니다. P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원하는 AP, BQ가 늘 평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정이에요. 이거 변동됩니다. 이거 변동돼요. 그러면 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의 중점이 늘 이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자, 이 P점 있죠? P점을 잠시만 P, Q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Q점도 움직이는 점이에요. 움직이는 점. 근데 이거와 이거에 의해 결정되니까 우선 A,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A, B를 PQ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도형적인 접근까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가운데 점이 A니까 P 더하기 A의 절반이 M점의 X좌표, 얼마? 3이 되는 거고요. Q 더하기 B, Y좌표의 절반이 M점의 Y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표 뭐라고요? A랑 B를 PQ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6-P가 되고요. B는 뭐가 되냐면 8-Q가 됩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빨리 앉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요. PQ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원위의 점이에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위의 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제곱 위의 점 PQ입니다. 그래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4가 성립하는데 a를 b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요게 a, b, pq에 대한 관계 이야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두 번째 m점 좌표를 구하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이 PQ 길이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랑 최소요. 그러면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P 있고요. 그 다음에 3,4 여기에 M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P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은 거리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Q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Q의 좌표를 우리 A, B로 놨잖아? 그럼 A, B 등호가 들어가는 식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이제 넣어가지고 정리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정리해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식을 구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식을 구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길이의 가장 긴 거 짧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도형적으로요. 자,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원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M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 보면 요렇게 반지름만큼 들어갔을 때가 P와 M 사이의 거리의 최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길이만큼 같은 방향으로 2배만큼 간 Q가 있을 때가 PM의 길이가 제일 짧으니까 PQ의 길이가 제일 짧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M에서 원점까지 연결한다면, 원의 중심까지 연결한다면 그 방향대로 그대로 더 가서 여기에 만나요. 그럼 이게 P에서부터 M까지의 가장 긴 길이가 됩니다. 다른 친구에 여기 P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렇게랑 요렇게 중엔 이게 더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랑 이렇게 중엔 이게 더 짧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일 긴 건 이 순간, 제일 짧은 건 이 순간이에요. PM의 길이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PQ의 길이가 제일 짧은 순간과 PQ의 길이가 제일 긴 순간을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PQ의 길이는 뭐라고요? PM 길이의 2배인 거예요. 자, 그럼 아까 한 것처럼 0,0에서 3,4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5예요. 근데 반지름 이만큼 빠졌으니까 제일 짧은 거리는 3입니다. PM의 제일 짧은 거리는 3이고요. 제일 긴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만큼 더해주는 거니까 제일 긴 거리는 7이 되겠죠. 그럼 PQ의 가장 짧은 거리는 6이 되고요. 제일 긴 거리는 14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A, B의 저 관계성을 물어본 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지금 A, B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면 그건 뭐가 되냐면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취의 방정식이 되고요. 여기 A, B 하고 있는데 A가 6-B, B가 8-Q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잠시만 정리해서 P는 6-A, Q는 8-B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6-a의 제곱 더하기 8-b의 제곱은 4의 제곱이라 잠시만 식을 정리하면 a-6의 제곱 더하기 b-8의 제곱은 4의 제곱. a, b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죠. a, b 등호가 들어간 식 됐고 우리가 움직이는 점, 동점을 a로 놨는데 이걸 x, 동점을 b로 놨는데 이걸 y로 바꿔서 x-6의 제곱 더하기 y-8의 제곱은 4의 제곱이 아니죠.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여기 4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놓으면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6,8이면서 반지름이 2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즉 Q는요. 이렇게 움직여서 같은 거리에 있게 만들어서 돌려버리면 이렇게 원이 생기고 이 중심이 6,8이고 반지름이 2인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P점이 있으면 같은 거리에서 여기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 있죠? 그럼 같은 거리에서 여기 떨어지는 거고 여기 있다면 같은 거리에서 여기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가 움직이면서 Q도 똑같이 움직여서 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뭘 구한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 구한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이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본 게 아니고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서 아까 이야기한 원의 중심으로 모았다가 펼치는 이야기로 해결을 했습니다. M이 뭐니까요? 고정된 점입니다. 됐죠? 34번 이야기도 이렇게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해석을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됐고요. 리마인드 교재를 좀 볼까요? 리마인드 6회차였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17번 볼까요? 17번. 자, 밑줄 치겠어요. 17번에 두 번째 줄에 유리수 AB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줄 쳐주세요. 유리수 AB. 그럼 문제에 2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 2차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에요. 근데 요거 개수 1이고요. 요거 개수 마이너스 a고요. 상수 b예요. 그럼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친구네요.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지금 근 하나가 뭐라고 나왔어요? 3-2루트 2분의 1이라고 나왔죠? 이거 유리화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3 더하기 2루트 2가 돼요. 유리화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면 나옵니다. 자, 요게 되는데 개수가 유리수인데 근이 루트가 있네요. 뭐예요? 무리수인 근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또 다른 근 베타 있는데 우리 무리수 알파에 알 수 없는 근 베타를 더하고 무리수 알파에 알 수 없는 근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거 a가 나와야 되고 a분의 c니까 b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무리수에 어떤 수를 더해도 유리수가 되고요. 무리수에 어떤 수를 곱해도 유리수가 되게 해주는 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무리수에 곱해도 더해도 유리수가 되게 해주는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이 친구의 루트 부분의 부호를 바꾼 켤레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뭐 있었어요? 실계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허수면 또 다른 근을 더해서도 곱해서도 실수를 만들어주는 건 켤레 형태밖에 없었습니다. 켤레 복소수밖에 없었죠. 그죠? 이게 유리수란 내용이 없으면 또 다른 한 근이 3-2루트 2다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유리수라고 안 나오고 AB가 실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무리수에 더해서 실수가 나오고 무리수에 곱해서 실수가 나오는 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죠? 3 더하기 루트 2, 2루트 2에 1을 더해도 4 더하기 2루트 2, 4 더하기 2루트 2 실수는 맞잖아요. 무리수긴 하지만 어쨌든 실수잖아요. 그리고 곱해서도 3 더하기 2루트 2에 1을 곱해도 3 더하기 2루트 2 실수는 맞잖아요. 무리수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A, B가 실수였다
하면 이게 근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해요. 중등에서는 함정 문제로 거의 안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면 거의 안 나오는데 고등에서는 당연하게 나와요.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틀리게 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왜 또 다른 근이 3-2루트 2라고요? 개수가 유리수였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인데 더하거나 곱해서 어떤 무리수에 더하거나 곱해서 유리수를 만드는 친구는 켤레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더해서 유리수를 만드는 수 되게 많아요. 곱해서 유리수를 만드는 수도 많아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켤레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 근이 이거면 유리수라서 개수가 유리수라서 또 다른 근이 이건 겁니다. 나머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하면 되겠죠. 이거 A고 이거 B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6이고요. 두 근의 곱은 1이 됩니다. 됐죠? 어렵진 않은데 명확히 알고 푸셔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다른 문제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어. 그런 식으로 풀면 고등 문제는 다 틀립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구한다면 마이너스 2랑 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알파를 구하세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겠죠. 주어진 식을 잘 정리해서 이 두 개를 쓸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하면요. 덧셈하고 곱셈 알고 있으면 뺄셈, 정확히는 차죠. 이거랑 제곱 더하기 제곱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인수분해를 통해서 혹은 곱셈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게 나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분수의 덧셈이니까 뭐부터 하셔야 돼요? 통분부터 합니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베타, 베타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우리는 이 네 개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니까 전개해서 정리해버리겠습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덧셈 곱셈 됐네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베타 제곱, 전개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됐죠. 덧셈, 곱셈, 제곱 더하기 제곱 모두 나왔잖아요. 이건 뭘로 정리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왔는데 근을 구하기 어려운 형태, 근의 공식까지 가야 되는데 근의 공식을 넣어서 정리한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딱 수준이. 그렇게 고등학교 문제에서 안 나와요.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근을 구한다 말고 숫자가 지저분한데 근을 안 구해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근의 공식 써서 답 나오신 분은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10이래요. 근데 fx가 뭔지 전혀 안 나왔죠? fx를 ax 제곱, 최고 차이계에서 안 나왔으니까요. bx 더하기 c라고 놓고요. 그걸 0으로 만드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두 근의 합이 얼마래요? 문제에서 10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10이라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f4x-3이래요. 아주 나중은 아니겠구나. 내년쯤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내년쯤에 빨리 가시는 분들은 배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실수배하고 덧셈 뺄셈 하는 거를 그래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넣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드린 건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근데 수능까지 보시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건 어쨌든 내년에 미적분 1까지 끝날 때쯤 되면 얼핏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없으니까 그래프적인 해석 말고요. 넣어서 정리할 겁니다. 그럼 A 4x-3의 제곱 뭐예요? x 자리에 4x-3을 모두 넣고 있는 겁니다. b 4x-3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의 두 근이 알파 1, 베타 1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알파 1 더하기 베타 1을 구하라고 했고 그럼 그건 마이너스
2차의 개수분의 누구의 개수? 1차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맞죠? 주어진 식이 2차식이니까 2차의 개수분의 1차의 개수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요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거 아직 전개 안 되어 있어요. 2차랑 1차 있으면 돼요. 상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없죠? 상수는 굳이 구하진 않겠습니다. 2차를 만드는 친구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16x 제곱입니다. 근데 앞에 a 있죠? 그럼 16x 제곱에 a를 곱한 게 2차의 개수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차는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는데 이거 전개해도 나올 거예요. 이거부터 적을게요. 이거 전개하면 4b가 하나 나와요. 1차의 개수로.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요거 완전제곱식 전개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4x 나오죠? 1차만 있으면 됩니다. 상수 필요 없어요. 둘 곱하고 2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4x인데 앞에 뭐 있어요? a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4a 하고 2를 더한 거에 x가 되고 상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수는 필요 없어서 안 구했습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2차의 개수 얼마예요? 16a고요. 1차의 개수 얼마입니까? 4b 마이너스 24a가 됩니다. 됐죠? 됐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뭐라고요? 이거 하나 알고 있잖아요. 이거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10a예요. 그럼 b 자리에 얼마? 마이너스 10a를 넣어서 a 약분하고 나머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각예수의 관계에서 다 전개하지 않고요. 필요한 부분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저거의 계산 결과가 두근의 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오늘 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자, 원 이야기 2개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몇 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예고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이 있는데 원 바깥에 직선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이 있는데 원 내부를 직선이 지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이 있는데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나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교점이 1개, 2개, 빵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의 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일반 0으로 놓고요. 직선식을 y는 mx 플러스 p 이렇게 놓는다면 자, 두 식을 연립할 거예요.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할 겁니다. y 자리에 mx 플러스 p라고 써서 여기 y 자리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연립했었을 때 식 있죠? 연립한 그 방정식에 근이 몇 개일까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랑 똑같았어요? 교점의 개수랑 똑같았습니다. 지금 교점 몇 개예요? 빵개죠. 그럼 근이 몇 개란 이야기예요? 0개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 식은 2개를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근이 몇 개겠어요? 2개예요. 그리고 이 식은 교점이 1개니까 연립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 거예요? 1개인 겁니다. 근데 이 y는 mx 플러스 p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x에 대한 몇 차가 되나요?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2차가 됩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이
x에 대한 2차인데 근이 빵개래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빵개면 판별식 d가 0보다 2차 방정식의 근이 0개면 판별식 d는 0보다 얘들아 작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게 됩니다. 누구의 판별식이요? 연립한식의 판별식이요. 근이 2개네요. 그럼 연립한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게 되죠. 근이 1개네요. 연립한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는 안 써요. 두 번째 방법이긴 하지만 연립한식의 판별식으로 두 원하고 직선이 만나나 안 만나나 혹은 몇 군데서 만나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더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D와 R 사이의 관계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D는 뭐냐면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놓는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놓는 거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놓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R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반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지름 놓으면 자, 첫 번째 만나지 않는 친구는 D랑 R 중에 누가 큽니까? 그림 보시면 D랑 R 중에 누가 커요? D가 더 크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만큼이 R이에요. 그럼 D랑 R 중에 누가 큽니까? R이 더 크죠. 이 친구는 이만큼이 R입니다. 동시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R. 그러면 D랑 R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많이 쓰는 건 D와 R 사이의 관계를 씁니다. 근데 이걸 썼을 때 식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한 5% 정도 있습니다. 그럴 땐 판별식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판별식부터 쓰지는 않고요. 판별식을 쓰면 식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D와 R 사이의 관계를 쓰시고 요걸로 정리하기가 불편하면 판별식을 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 직선식하고 원식이 나왔는데 둘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 접근은 누구를 이용해서 D와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고요. 그걸로 구하기 어렵다 하면 판별식 D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하고 오늘 하나 더 하면 이야기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적어주시고요. 접선 방정식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지금 이야기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크게 세 종류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개의 조건을 주어지고 나서 그 조건들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의 식은 다 나와요. 원의 중심 반지름 얼마인지는 다 나온 상태에서 첫 번째는 뭐가 주어지냐면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고 이럴 땐 뭘 써서 문제를 푸냐면요. 수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수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두 번째는 뭐를 알려주냐면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줍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경우에는 뭘 이용하냐면요. 기울기 나왔으니까 뭐를 구할 수 있어요? y는 mx, 기울기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더하기 p 해서 우린 이 p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식 이렇게 만들어서 뭘 구할 거냐면 d는 r,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의 한 점이 주어져요.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한 점 나왔죠? 그럼 기울기 구하면 돼요. 그래서 y는 기울기 m에, 이번엔 m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x-a 더하기 b, 이 a랑 b가 문제에 주어지는 한 점인 거예요. 그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지나고 있어서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D는 R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적으시고 기본 문제를 좀 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식도 있거든요. 공식도 있는데 공식은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공식은 특수한 경우에만 써요. 중심이 0,0인 경우에밖에 못 쓰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석 59페이지 기본 문제 3-4번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와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 있겠네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교점 2개 나오죠? 이 교점 2개에서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점하고 이 점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두식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하면 y자리에 x 플러스 1 넣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 그럼 요거 정리하면 요거까지 같이 하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빼기 25는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3이네요. 여기 얼마? 3, 저기다 집어넣으면 4고요. 여기 얼마? 마이너스 4하고 저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두 점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이 교점에서 무엇을 구하래요? 접선의 방정식이요. 이 교점에서 접선이니까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뭐예요? 접하는 점이 주어졌어요. 접하는 점이 주어졌습니다. 뭐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수직 이용한다고요. 무슨 수직이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일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용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접선은 3,4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직선식을 구할 땐 기울기랑 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점은 있네요. 이 직선에 뭐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기울기를 뭘로 구한다고요? 수직을 이용해서 구한다고요. 자, 중심 0,0이네요. 0,0과 3,4 사이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하면 기울기 3분의 4예요. 근데 이 친구 수직이죠?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럼 기울기랑 한 점 나왔죠? 직선식 구할 수 있겠네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3 더하기 4. 전개해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대로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수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 친구도 구해보죠. 0,0에서 이 친구까지 연결하면 수직이라고요. 그럼 얘도 기울기 구할 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하고 중심 0,0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 x의 변화량 4고요. y의 변화량은 3입니다. 그럼 기울기 4분의 3이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그럼 기울기 나왔고 지나는 한 점 나왔는데 그 점을 지난 직선식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3 이겁니다. 됐습니까? 뭘 이용하면 된다고요? 수직을 이용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모르셔도 되는 거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야기하시면 되고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미적분 2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쓰기 때문에 안 알려드릴 겁니다. 뭐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이 교점이 나왔을 때, 아니 접점이 나왔을 때 x 곱하기 x1 더하기 y 곱하기 y1은 r제곱이 사실은 공식입니다. 여기서 x1하고 y1은 뭐냐면요. 이 접점의 좌표예요. 그래서 여기에 3 넣고 여기에 4 넣고 반지름 5라고 그랬으니까 5 넣으면 요거 정리하면 3x 더하기 4y는 25. 그게 사실은 이 식이라고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 볼까요? 양변에 4 곱하고 상수만 남기고 넘겨볼게요. 4 곱하면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요거 4 곱했으니까 16이죠. 이거 넘기면 3x 더하기 4y는 25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만 쓴다고요? 중심이 0,0일 때밖에 못 써요. 근데 중심이 0,0이 아니면 이걸 외운 상태라면 중심이 0,0이 아니면 평행이동의 개념을 넣어서 막 이렇게 푸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런 건 몰라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단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뭘 외우냐면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수직이라는 개념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을 공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 문제 트렌드도 다 그 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꼭 합니다. 근데 이건 왜에 대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공식이 나왔나에 대해서. 미적분 2까지 가야 배우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걸 안 쓰는 추세로 가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원의 접선의 방정식, 접점이 나올 땐 공식에 넣으면 돼 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거를 이거를 모르는데 알면 못 푸는 문제를 냅니다. 이것만 알아서 못 푸는 문제를 내요. 그게 뭐라고요?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를 내는 겁니다. 혹은 중심이 미지수인 형태들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수한 케이스예요. 공부를 다 하고 조금 더 빨리 풀고 싶으면 그때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부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기본 문제 3-4의 1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3-4의 2번도 볼게요. 3-4의 2번. 표현만 바꿔놨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한테 처음이라서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을 보고 이거 우리가 배운 무슨 친구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4인 점의 자취 여기까지 나왔어요. 어떤 점이 있는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놨대요. 이걸 읽고 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원이구나. 중심이 몇 콤마면? 원점 0,0이고 반지름이 얼마? 4인 원이구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읽고 이해를 하시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의 식 말고 원의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이런 걸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을 문제에서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위에 잘 그렸어요. 만족스럽습니다. 자,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에 접한대요. 접하면서. 사실 접한다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되게 딥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미적분 1을 배워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미적분 1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한다의 개념에 대해서. 자, 직선 x 플러스 y는 3하고 무엇이래요? 수직이래요. 그 직선이 수직인 직선이 얘랑 어떻게 쓰면 좋겠다고요? 접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y는 꼴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1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았지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에 무엇?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 꼭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 1이면 대충 어떤 느낌이에요? 요 정도로 생긴 느낌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직선은 두 종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기울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y절편이 변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점 하나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울기가 변하니까 마치 이 점을 중심으로 직선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 근데 여긴 뭐가 나왔어요? 기울기가 나왔죠. 그러면 기울기 1이면서 여기에 접하는 건 기울기 1이 대충 이 정도 기울기니까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져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친구가 또 있네요. 그죠? 그럼 이건 아직 구하기 전이지만 답이 몇 개 나올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2개 나올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적어드린 걸로 다시 가면 접선의 방정식 나오는데 접선의 기울기 나오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지금 기울기 나온 거예요. 기울기 얼마라고 나왔어요? 1이라고 나왔죠. 그럼 식을 세울 거예요. 이 직선의 식은 y는 기울기 1이니까 x 플러스 p가 되는 겁니다. 우린 p만 구하면 돼요. 근데 뭘 이용해서 구할 거라고요? d는 r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r하고 같다고요. 그럼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 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는영꼴로 만드셔야 됩니다. x-y 플러스 p는 0 하고요.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이 원은
0,0이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거예요. 루트 제곱의 합이니까 2분의 절대값하고 대입해요. 그럼 P만 남네요. 는 이거 반지름 얼마였죠? 2원? 아까 문제에서 반지름이 4인 원이었어요. 그럼 절대값 P가 얼마? 4루트 2예요. 그럼 P는 얼마예요? 뿔마 4루트 2죠? 그럼 식 두 개가 하나는 y는 x 마이너스 4루트 2고 하나는 y는 x 플러스 4루트 2예요. 왜 두 개라고요? 하나는 위에 접하는 거, 하나 아래 접하는 거.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4루트 2고 얘가 플러스 4루트 2겠죠. y절편이 작고 큰 친구니까요. 됐습니까? 뭘 이용해서 구했다고요? 직선식 넣어서 P, 요 상수만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D는 R을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 친구 빼고는 사실은 D는 R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요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3-5번이에요. 당연히 이야기의 흐름상 뭐겠어요? 세 번째 외부의 한 점입니다. 자, 어떤 점 0,2를 지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처음 할 땐 꼭 그림 그리셔야 돼요. 공식에만 띡 넣어서 푸시는 거 아닙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여기 1, 1이라고 하고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0,2를 지난대요. 그럼 0,12니까 여기 있겠네요. 0,2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얘랑 접해야 된다고요. 그럼 직선인데 한 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기울기만 변하는 거예요. 기울기 변하면서 여기를 지난 직선인데 기울기 0이면 이만큼 누워요. 눕다가 이렇게 지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두 점 가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너무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외부의 한 점 이야기 나오면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우리 직선식을 구할 때는 지나는 점과 기울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기울기 몰라요? 그럼 기울기를 뭘로 놓고? m으로 놓고요. 직선의 방정식 만들 겁니다. y는 기울기 m, x-0 더하기 2예요. 정리하면 mx 더하기 2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 뭐라고요? 기울기 구하는 게 목표라고요. 그럼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가 r과 같다를 이용할 겁니다. d 구할 거예요. d 구하려면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는영꼴로 바꾸셔야 되죠. 그래서 mx-y 플러스 2는 0하고 중심 몇 콤마면? 0,0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겠습니다. 루트하고 제곱의 합입니다.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2만 남네요. 근데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반지름 1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루트 m제곱 더하기 1은 절대값 2. 절대값 2는 얼마예요? 이겠네요, 그냥. 루트 있어요. 양변에 뭐 해요?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m제곱 더하기 1은 얼마? 4예요. m제곱은 얼마예요? 3이네요. 그럼 m은 얼마?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자,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 양인가요? 음인가요? 요 직선 기울기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니까 기울기 음이에요. 그럼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게 기울기 양이죠? y는 루트 3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를 구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외부에 한 점이 나와도 무엇으로요? d는 r. 근데 점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 구한다고 생각해서 식 임의로 설정하시고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안 썼지만 판별식 d 쓰셔도 돼요. 이식하고 원식 뭐였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죠? 이거 y자리 요거 집어넣어서 정리하신 다음에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하신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해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입할 때 한 번, 전개해서 정리할 때 한 번, 판별식 또 한 번 그러면 식이 길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판별식 잘 안 쓰고 d는 r을 많이 쓰는 겁니다. 상관은 없어요. 판별식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길어질 뿐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d는 r을 이용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원의 위치 관계랑요. 오늘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야기 할 건데 마지막 이야기는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외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에서 왜 그런 식인지에 대해서 못 물어봐요.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못 물어보니까 마지막 거 설명드릴 때 이해되면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이해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페이지로는 정석 62페이지입니다. 자, 정석 62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야기로는 첫 번째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옛날엔 있었는데 빠졌어요. 옛날엔 있었는데 빠졌는데 그냥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원이 있어요? 작은 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R1이고요. 어떤 원 있어요? 큰 원 있어요. 요거 반지름을 R2라고 놓을 거고요. 우리 이 친구들하고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놓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R1, R2, D의 관계를 이 원들의 관계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지금 두 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죠? 만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 있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하고 D 중에 누가 큽니까? 그림 생각해 보세요. 두 원의 반지름의 합하고 D 중에 누가 커요? D가 더 크죠. 이거라는 거예요.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의 합이 반지름의 합보다 크면 두 원이 만나지 않네?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쭉 이동해요. 얘 고정시켜 있고 작은 원이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R2가 있는데 가까워지면 계속 안 만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이거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원과 원이 바깥에서 만나죠. 그래서 서로 외접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R1, R2 있고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D 있는데 이때 R1 더하기 R2랑 D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냥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외접하는 경우 있죠?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이 접점을 무조건 지납니다. 네, 이건 늘 성립해요.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무조건 접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유가 수직이기 때문에 접선에 대해 수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접한다 이야기를 좀 딥하게 해야 돼서 그냥 이번엔 결론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잘 안 쓰여요. 잘 안 쓰여서 생략한데 뭐냐면 이게 조금 더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교점이 두 개가 되면 이 D랑 R1 더하기 R2 중엔 D가 더 작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 이야기. 원 요렇게 있어요. 큰 원 R2가 이렇게 있는데 내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가 R1이 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요만큼 D라고 놓으면 D 더하기 R2가 R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의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을 지난다고 그랬죠? 이게 내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데 안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거 내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내접해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중심을 연결하면 그 직선이 접점을 지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R1 더하기 D가 R2니까 뭐라고 이야기해도 되냐면 R2 빼기 R1을 D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안으로 더 들어오면 R2 빼기 R1하고 D 중에 뭐가 더 크다 작다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 내접하는 경우와 외접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고 요 뒤에 있는 반지름의 합이 어떻다 차가 어떻다보다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을 지난다.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을 지난다.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건 뒤에도 계속 쓰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내용은 됐고 이게 이제 뭐 길이가 변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뭐를 이용해서 반지름들과
중심 사이의 거리로 표현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규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서 이상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접할 경우에 접점을 지난다. 이 사실은 계속 쓰일 테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입니다. 그리고 이건 왜 중요해요? 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는 몰라도 되는데 암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암기는 꼭 해야 돼요. 시험 끝나면 요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시험 때는 100% 나옵니다. 이후에는 내용을 내기가 조금 애매해서 잘 안 나오긴 해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그리고 직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한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나요? 이 점을 지나는 원. 무수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요 얘기하고 하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을 일반형으로 쓰면 이렇게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집어넣고 이 점의 좌표 집어넣고 이 점의 좌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미지수가 A, B, C 3개고 식도 3개니까 미지수 3개, 식 3개니까 고정된 값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요? 역시 무수히 많습니다. 왜 무수히 많냐면 여기에 이거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거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한다 해서 미지수는 A, B, C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 무조건 A, B, C가 얼마인지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상으로 이야기하면 이 두 점을 지름으로 가지는 원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여기 딱 중심이 있어서. 그죠? 근데 이 두 점을 아주 멀리서 이렇게 생긴 원으로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큰 원으로 그려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원인데 여기 휘어진 정도가 조금 더 이렇게 두껍게 휘어지는 친구로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 2개를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견 없죠? 점 2개를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자, 그러면 두 원이 만날 거예요. 만나는데 접한다가 아니고 만난다예요. 그래서 어떤 원이 있는데 또 다른 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인 거예요? 무수히 많아요. 그럼 우리의 지금 목표는 그 무수히 많은 원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인 겁니다. 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거고요. 이 친구 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다른 친구라는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근데 x의 개수니까 하나는 a 하나는 a 프라임이라고 적은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y 프라임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 있죠? 무수히 많은 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외웁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뭐예요? 원식 하나를 그대로 적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다른 원식 그대로 적었죠. 는 0을 하시고 실수배를 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실수배를 하든 이쪽에 실수배를 하든 상관없어요. 실수배하고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해되면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외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만나는 점의 좌표를 하나를 알파 1, 베타 1, 두 번째를 알파 2, 베타 2라고 놓으면 자 보세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거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이 친구는 이거 위의 점, 이 친구도 이거 위의 점이죠. 그럼 이 식에 알파1, 베타1 그리고 알파2, 베타2를 넣으면 식이 성립해요. 즉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점들은 이거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도 성립해요. 그럼 우선 이 식은 알파1, 베타1, 알파1, 베타1 넣으면 이거 0이죠. 그리고 알파1, 베타1, 알파1, 베타1 넣으면 이것도 0이죠. 그럼 K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식은 무조건 성립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됐죠? 그리고 요거 몇 차예요? 현재 최고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차입니다. X제곱의 개수는 1 더하기 K고요. Y제곱의 개수도 1 더하기 K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그 얘기했어요. X 2차, Y 2차인데 개수가 똑같으면 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물론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건 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식은 2차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즉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1이에요. 맞나요? 근데 그 1에 아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지난다라고 그랬죠. 이거 대입했더니 성립하죠. 그럼 지나는 거예요. 이거 대입해도 성립하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은 1인데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원의 식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K는 고정돼 있지 않은 값이에요. 5 넣었을 때, 6 넣었을 때, 7 넣었을 때 여러 개의 값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K에 만약에 6을 넣죠? 그러면 고정된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 식은 이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 중에 어떤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K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쪽으로 된다든지 해서 K 값에 따라 무수히 많은 원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K 값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두 점을 지나는 건 명확하고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가 같으니까 원까지도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식이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이해하고요. 모르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모르면 둘을 실수배해서 더하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직선도 있죠? 직선은 뭐냐면 직선은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했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서 빼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으로 만들면 뺐어요. K에 마이너스 1 넣은 거라 빼면 X 2차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Y 2차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럼 남는 거 몇 차예요? X, Y에 대한 1차만 남죠. X랑 Y 1차면 뭐가 돼요? 1차식. X도 1차, Y도 1차면 직선이에요. 근데 이 식에 다시 한번 알파1, 베타1을 넣으면 이거 0이고 이거 0이죠. 그럼 식이 성립하죠. 그리고 알파2, 베타2를 넣으면 이거 0이고 이거 0이니까 식 성립하죠. 그럼 직선은 직선인데 이걸 넣었을 때 성립한다니까 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니까 어떤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직선 식이 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그 중3 내용이긴 한데 이 원의 현이면서 이 원의 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 즉 K는 마이너스 1인 이 순간을 두 원의 무슨 현이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면 외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원들끼리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원들끼리 실수배해서 더하면 누구를 실수배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를 실수배하든 상관없으니까 둘을 실수배해서 더하시면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적으시고요. 요거에 대한 예시 문제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자, 요거는 정석 65페이지의 기본 문제 3-8이거든요. 문제에 세 번째 거 보시면 3번 보시면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은 그냥 이건 구했어요. 요거는 1번에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직접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건 사실 그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그림 그리라고 자꾸 하는데 왜 그림 안 그려도 되냐면 어차피 암기해서 푸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린 건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알면 좋은 거지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통해서 푸는 거니까 사실은 그림을 안 그리고 공식에 다이렉트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빼고요. 1,1까지 지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빼고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식은 한 원의식에서 다른 원의식을 실수배해서 더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실수배해서 더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실수배해서 더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쪽 식이 짧으니까 이쪽 식의 실수배해서 더할게요. 상관없어요. 어디를 하든 그 실수값만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에 더하기 실수배 k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표현한 겁니다. K값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만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되게 많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K값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K값을 잘 설정해서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났으면 좋겠다고요. 1,2를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1,2를 지난다는 건 실제 원은 아마 이런 원이 되겠죠? 이 정도로 생긴 원이 되겠죠? 이 원의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원의 K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K값을 잘 설정하면 1,1이 성립한다. 뒤집어 말하면 1,1을 대입했을 때 K에 만족하는 값이 존재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1 넣고요. Y에도 1을 넣어요. 그때 만족하는 K값을 찾자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K값을 집어넣으면 1,1이 만족한다가 되니까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마3, 마1, 마4니까 얼마냐? 마5가 되나요? 아니, 마6이 되는군요. 맞죠? 마6 더하기 실수배 K에 1 집어넣으면 마3이 된다. K 얼마라고요? 2. 그럼 K에 2를 집어넣으면 무수히 많은 원 중에 1,1을 지나는 원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니까 1,1을 지나는 원이니까. 맞죠? 그래서 K에다 2 집어넣고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2x제곱, 2y제곱, x제곱, y제곱이니까 3x제곱, 3y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하고 마4에 마10이니까 마이너스 14는 0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식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보던 식은 아니라 뭐 이대로 두셔도 돼요. 근데 정리를 좀 하면 양변을 3으로 나눌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y 마이너스 3분의 14는 0입니다. 이대로 두시면 돼요. 문제에서 중심이나 반지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쨌든 x 2차, y 2차인데 계수 1, 1로 똑같잖아요. 원이에요. 그 원이 뭐라고요? 이걸 표현하고 있는 원이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 위에 거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럼 그림상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사실은 1,-2 구했고 1번 문제로 이거 구했으니까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한 점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결국 뭐가 되냐면 공통연의 방정식이 됩니다. 맞죠? 그럼 굳이 저거를 연립해서 구하지 말고 이 식에서 이 식을 또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에서 저걸 뺄 거예요. 빼요. 그럼 x 2차, y 2차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하면 플러스 1은 0이죠. 음수배까지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하나만 해볼까요? 이거 기울기 얼마죠?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걸로 기울기만 구해볼게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분모는 5분의 5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7 분의 5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러면 마3 맞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두 원의 교점을 직접 구하는 건 거의 안 나와요. 실제로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요거는 암기를 하고 꼭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유도해서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는 이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게 너무 빡세기 때문에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문제 한두 개 정도 더 풀어드려 보도록 하죠. 쉬세요. 조금 달라요. 정석하고 일반 교재가 조금 달라서 정석에 맞추다 보니까 35번부터 숙제 나가는 거 아닙니다. 40번부터 나갈 거예요. 35번부터 39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나갈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숙제는 센 B 40번부터 나갈 거고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게요. 자, 센 B 37페이지. 37페이지에 45번입니다. 아니다, 44번 풀어보죠. 44번 보시면 두 원의 공통현인데 이번엔 공통현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아니고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면 100%는 아닌데 보통 그래요. 식을 구하라고 하면 좌표상에 뿌려가지고 방정식 이런 것들로 문제를 풀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 이런 걸로 푸는데 문제에서 길이나 넓이 같은 걸 물어보면 도형의 특징을 같이 활용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림을 좀 그려보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니까 3보다 조금 큰, 3보다 조금 큰, 3보다 조금 큰 친구로 이렇게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이 4,3이네요. 4,3이고 반지름이 5예요. 요거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4대 3대 5죠? 그래서 이 친구는 0,0을 무조건 지나는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칸. 어디 있냐? 여기 4칸이고, 여기 5칸, 4칸, 5칸.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0,0을 정확히 지나요. 됐죠? 자, 이런 두 친구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공통현은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원 이야기 나오면 접선 나오면 첫 번째로 쓰는 건 수직. 그 다음에 원의 접선 이야기 말고 그냥 원 내부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중심에서 연결해서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 뭐예요? 꼭지각을 2등분하면 수직으로 떨어진다. 이 얘기요. 요것들을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에서는 큰 친구로 볼까요? 원의 중심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됐죠?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길이 두 개 같으니까 요거 하나를 A라고 놔볼게요. 그럼 우리 A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원으로 놓고 보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니까 이거 반지름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디에 떨어지든 O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수직이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D만 알면 5의 제곱은 90도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D제곱이고 따라서 A제곱은 5제곱 빼기 D제곱이에요. 우리 D의 길이만 알면 A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D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수직으로 떨군 거리입니다. 사실 D는 뭐예요? D는 4,3과 공통현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원의 식을 뺍니다. 빼는 거예요. 그럼 원 첫 번째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였어요? 10이었죠? 그대로 해도 되는데 원래 레봉 모양을 똑같은 다음에 이렇게 는영꼴로 맞춰서 빼셔도 그냥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25였는데 넘겨서 이렇게 하고 뺄 겁니다. 뺄 거예요. 전개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x제곱 빼기 x-4의 제곱이니까 합쳐공식 쓸 겁니다. 한 번은 더해서 쓰면 2x-4. 한 번은 빼서 쓰면 얘에서 얘를 빼면 4만 남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더해서 쓰면
2y 마이너스 3. 한 번은 뺏었으면 3. 됐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니까 플러스 15는 0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전개해야겠네요. 8x 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 더하기 15.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그러면 8x 플러스 6y 마이너스 10. 조금 더 간단하게 이 방정식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랑 누구? 4,3 사이의 거리 구할 거예요. 그럼 d는 루트하고 제곱의 합이에요. 그럼 다이렉트로 갑시다. 4의 제곱, 3의 제곱은 4대 3대 3대 4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대입합니다. 그럼 4 곱하기 4니까 16, 3 곱하기 3이니까 9 빼기 5예요. 그러면 5분의 25 빼기 5니까 20, 절대값 20이니까 20. 얼마? 4네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4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다시 한 번 더 쓰면 A 나오겠죠? A는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럼 공통연의 길이는 얼마예요? 6이에요. 됐죠? 그래서 도형의 특징까지 쓴 거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푸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셔도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루트 10인 거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점과 직선색을 해서 해도 똑같아요. 어느 쪽으로 하시든 상관없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에 구한 내용들을 도형의 특징까지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시간이 있네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는 62번. 뒤로 가서 62번. 이번 숙제 80번까지거든요.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직선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40파이래요. 원의 넓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나요? 중심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죠? 그러면 원의 넓이가 40파이라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예요? 루트 40이죠. 루트 40은 2루트 10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2루트 10인 친구라는 겁니다. 누가요? 중심이 2,1인 원이. 그럼 대충 그려볼까요? 대충 그리면 중심이 2,1이면 여기쯤 있고요. 반지름 루트 40, 루트 40이었잖아요. 루트 40이면 대충 얼마랑 얼마 사이인가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수죠. 36하고 49의 사이니까. 그럼 6점 얼마 정도? 그럼 1, 2, 3, 4, 5, 6 여기쯤 지나고 1, 2, 3, 4, 5, 6 여기쯤. 그 다음에 1, 2, 3, 4, 5, 6 여기쯤. 1, 2, 3, 4, 5, 6 여기쯤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우리 원인데 x-3y 플러스 k는 0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접한대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예요. 그럼 사실 이 친구는 기울기가 주어진 겁니까? 한 점이 주어진 겁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기울기가 얼마라고 주어진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기울기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림상으로 기울기가 3분의 1이면 이 정도로 누워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라고요. 이렇게 두 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됐고 이걸 구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 2,1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제곱의 합입니다. 10이겠네요. 절대값 x의 2, y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겠네요. 는 반지름 루트 40. 됐네요. 그러면 절대값 k-1은 루트 400. 400은 누구의 제곱이에요? 20의 제곱이죠. 그럼 k-1은 20이나 마이너스 20이니까 k값은 얼마? 넘기면 21이나 또는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기울기, y절편이 3분의 k잖아요. 3분의 k니까 양수인 이게 21인 경우, 음수인 이게 마이너스 19인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k값의 합은 20이라고 마이너스 19니까 얼마예요?
2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이용했어요? D는 R에 대한 내용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리뷰해보면 오늘 몇 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야기했었냐면 직선하고 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판별식 D나 D는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데 판별식은 많이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식이 복잡해요, 상대적으로. 쓰긴 써요, 나중에 특정 문제들에서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D와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 반대로 접한다가 나왔을 때 식을 구하는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접점이 나오면 D는 R을 이용하지 않고 뭘 했어요?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나올 때도 D는 R, 외부에 한 점이 나왔을 때도 D는 R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원하고 원 사이의 관계에 외접을 하던 혹은 안으로 들어오는 내접을 하던 중요한 건 뭐였어요? 원들의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을 지나게 된다라는 사실. 그거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이야기한 건 뭐였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 암기하자고 그랬죠. 그냥 이건 외우자. 설명은 드렸지만 외우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고 그 원을 표현하는 방법은 실수배 K를 해서 원 더하기 원인데 둘 중에 하나의 실수배 K에서 더하는 거. 그리고 그때 K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됩니다. 그럼 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순간, 즉 두 원의 식을 빼는 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됐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오늘 수업의 흐름이 어땠는지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이 안 나면 필기한 걸 보면서 하시는 겁니다. 필기해도 기억이 안 나면 뭐 하면 돼요? 영상 보라고요. 그러라고 영상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실 때 보통 학교든 학원이든 선생님들은 그날 수업에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구나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꼭 그렇게 복습을 하시고요. 영상을 보거나 혹은 필기한 걸 보고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있으면 마저 필기를 하든지 혹은 따로 영상을 조금 더 보면서 참고를 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